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제품들은 벌써 헌 제품이 됐고요. 2023년 새로운 제품들이 곧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이 정작 안에 뜯어보면 들어간 제품들은 대부분 2022년 제품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골라야지 가성비가 좋은 건지 제가 오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트북의 상품성 이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예산 안에서 가장 비싼 노트북을 사셔야 가장 성능이 좋고 만족도도 높고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거 사서 1년 쓰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가격 구간은요, 10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이 정도 안에서 구매하시면 인텔 i7이나 AMD의 라이젠 7 등 좀 중상업 이상의 CPU를 구매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D 게임을 하신다면요,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 게임을 안 한다면 1.4kg 이하의 정말 가벼운 경량 노트북, 아니면 해상도가 정말 높아서 영상 볼 때 만족스러운 그런 상품성이 좋은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신다면 60만원대에서 80만원대 사이의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이 안에서는요, 윈도우만 직접 설치가 가능하다면 램이 16기가 이상 되는 제품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램이 16기가 이상이다? 그럼 뭐 프로그래밍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거 쌉 가능하죠. 인터넷 참 수십 개 띄워놔도 렉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 되면 뭐 램 16기가 아닌 제품들은 한 120Hz 고주 사율 모니터를 가져서 영상 시청할 때, 그리고 문서 작업할 때 눈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60만원 미만 노트북은 사지 말라는 거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요, 한 세대 이전 CPU를 써야 하거나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등 조금 아쉬움은 있겠지만 여전히 가성비 노트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노트북들 매주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대를 적으셨다면요,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거 바로 성능입니다. 성능, 바로 CPU인데요,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노트북은 제조사도 워낙 다양하고 CPU도 막 i5, 라이젠 7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고민되시죠? 아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딱 배워두면 평생 까먹을 일 없으실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삼성, LG, 레노버 등 이런 이름은 그냥 제조사입니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노트북의 CPU만 보시면 되는데요, CPU는 사람의 두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겠죠. 노트북의 두뇌는요, 인텔과 AMD 여기에서 주로 만듭니다. 거의 90% 이상의 노트북들이 얘네가 만든 CPU를 쓰고 있어요. 인텔에서 나오는 CPU는요, 네임이 인텔의 i를 따서 i3, i5, i7, i9 이런 식으로 3, 5, 7, 9 올라갑니다.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두뇌가 좋겠죠. 가격도 비싸질 거고요. AMD는요, 라이젠이란 이름을 쓰고요, 라이젠 3, 5, 7, 9, 3, 5, 7, 9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들에는 인텔의 i5나 라이젠 5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i5, 라이젠 5, 이 5급만 들어가면 일반적인 사무 용도부터 게이밍 용도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로스트 아크나 배틀그라운드, 스팀 게임 등 조금 성능이 필요한 3D 게임을 한다? 물론 얘네도 5급으로 가능하지만 조금 더 쾌적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등 좀 CPU의 성능, 이 CPU의 처리 속도, 이거를 연산 속도라고 하거든요. 이 연산 속도가 좀 필요한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은 20만원 정도 더 주더라도 인텔의 i7이나 라이젠 7급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쉽죠? 기본적으로는 i5급만 되면 되고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i7급, 라이젠 7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i3나 라이젠 3, i9이나 라이젠 9이란 것도 있는데 이거는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이게 끝이냐? 사실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요, 딱 하나만 더. CPU에는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한번 봐볼게요. 아이폰보다 아이폰 프로가 더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아이폰 10 프로와 아이폰 14 기본거와 비교하면 뭐가 더 좋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카메라가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폰 10 프로면은 몇 년 전 건데 얘는 최신 건데 카메라가 두 개뿐이 뭐가 더 좋지? 헷갈리죠? 정말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텔은요, 12세대가 가장 최신 CPU의 세대입니다. 물론 13세대가 있지만 이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12세대가 최신 걸로 볼게요. 자, 12세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야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고자 하는 노트북의 판매 페이지 들어가 보시고요, 가장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노트북의 상세 스펙이 정말
정리되어 있는데 CPU i5나 i7 뒤에 시작되는 숫자가 12로 시작하면 가장 최신 인텔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1700 이러면 11세대니까 한 세대 전 거. 그런데 1240 이러면 이건 최신 세대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세대가 이미 나와서 조금씩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많지 않고요. 지금 2023년 1월 현 시점에서 12세대만 사도 충분히 무난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AMD 이제 라이젠인데요. 얘네는 세대 구분이 약간 애매해서 그냥 세대로 말을 하지 않고 숫자로만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6000번대가 가장 최신 CPU인데 물론 7000번대도 있긴 한데요. 네이밍 순서가 조금 이상해지면서 최신 CPU인데 성능이 1년 전보다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7000번대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6000번대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6000번대 제품이 사실 많이 없어요. 아직 시장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매하실 때 5000번대 중에서 5000번대 중반 이후로 5600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갑자기 복잡해졌죠? 걱정 마세요. 자, 보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텔은 12세대, 그러니까 12가 붙어있는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AMD, 라이젠 같은 경우에 6000번대를 구매하면 되는데 6000번대가 많이 없으니까 그럼 5000번대 중반 이후. 죄송해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복잡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써놨는데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 6800H, 6600HS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야, 이제 끝났냐? 아닙니다. 여기다가 램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픽카드도 봐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일 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노트북 찾았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바로 리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3년 1월 가성비 노트북 탑 4 에이수스 비보ok 프로 2022년 15인치 OLED 모델입니다. 가격 141만 6610원, CPU i7 12650H, 램 16GB, SSD 512GB, GPU RTX 3050, 무게 1.8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보ok 프로 15인치 모델 제가 2021년 버전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았고요. 야, 이렇게 RTX 3050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 중에 이렇게 가벼운 애가 없었어요. 2021년 버전 말이죠. 그런데 2022년 버전으로 가게 되면서 무게도 더 무거워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제가 사실 지난 몇 개월은 이 제품 소개하지 않았고요. HP 빅터스처럼 좀 가성비 좋은 저가 게임트북들을 많이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제품은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CPU가요, 오늘 나올 노트북들 중에 가장 좋습니다. 갤럭시 북2 프로나 뭐 그램 등 최신 나온 12세대 탑재 노트북들, 요런 거에 들어가는 CPU를 확인해보면요, 주로 i5 1240P가 들어가 있습니다. P는 퍼포먼스의 P라서 얘도 좀 고성능 CPU예요. 근데 이런 노트북들의 CPU와 비교를 해봐도 벤치마크 점수가 최대 40% 이상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5랑 7급은 진짜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1, 2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럼 이거 사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능이 좀 필요한 작업을 한다, 게임을 한다, 영상 편집을 한다? 그냥 주저 말고 i5 라이젠 5가 아닌 i7 라이젠 7급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게다가 얘 같은 경우엔 3050 RTX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GPU 그래픽카드인데요, 일반적으로 2D 게임들 같은 거는 그냥 CPU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나 뭐 로스트크 같은 좀 고사양 3D 게임은 이 게임을 위한 3D 연산 작업을 위한 그래픽카드 GPU란 게 따로 필요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게 없는 노트북들은 내장 그래픽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있는 애들은 RTX 3050, 6070 이렇게 얘네도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그런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3050, 물론 그래픽카드 중에서 엔트리급이긴 합니다만 내장 그래픽카드에 비하면 훨씬 비교조차 불가능한 훨씬 좋은 그래픽카드예요. 얘만 있어도 3D 게임 물론 영상 편집할 때도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 쿠다 가속이라고 훨씬 빠르게 렌더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2kg 중후반대로 가게 되면 RTX 3060, 70, 80급이 달린 정말 좋은 노트북들이 있지만 걔네에 비해 성능 요만큼 아쉽긴 하지만 2kg 미만대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휴대성을 가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3D 작업이라든지 CAD 등을 작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이 노트북 소개 하나 넘어가고 다음 걸로 가야 되는데 이 노트북 너무 좋아가지고요.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무엇보다도 이 노트북은 해상도가 2.8K 고해상도입니다. 게다가 120Hz OLED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OLED가 야, 그 버닝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써!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화장실 냄새 나니까 화장실 안 갈 거야! 거의 이런 급이거든요. 화장실 냄새 문 열어주면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계속 그렇게 냄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버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같은 화면을 계속 틀어놓지 않는 이상 버닝 때문에 OLED를 안 쓴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처럼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나 게임트북이요! 하는 뭐 MSI나 빅터스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진 애들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사무용으로 봐도 무난할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추드려요. 무게도 1.8kg로 사무용 노트북에 비하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고성능 노트북들 중에서 정말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70Wh
파워라는 대용량 배터리도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 정말 좋은 노트북입니다. 다음 탑 3입니다. HP 2022년 파빌리오 플러스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87만 5천원인데요. 쿠팡 와우 할인 가격 70만 5천원입니다. CPU는 i5 12500H 12세대죠. 램 16GB, SSD 512GB, GPU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 무게 1.4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SUS의 비보북 시리즈가 있다면, 레노버의 아이디어패드 시리즈가 있다면, HP엔 파빌리온 시리즈가 있습니다. 안 궁금해. 그쵸? 여러분 안 궁금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HP 뭐 사실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뭔가 대단한 뭐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자주 소개 안 했습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가끔 소개한 건 13인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가 900g밖에 안 되는 HP 파빌리온 에어로 정도?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 플러스 모델은 정말 가성비가 좋아서 바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CPU가 i5 12세대인데 H면 고성능 모델이죠. 고성능 모델, 자 12세대 1250P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얘도 퍼포먼스로 고성능 모델이지만 이 모델과 비교해도 최대 벤치마크 점수가 30%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소개했었던 i7급에 가까운 i5 노트북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노트북이 쿠팡 할인받으면 고작 70만원대? 야, 이거 제가 여러분께 소개 안 하면 전 직무유기죠. 게다가 램도 8기가 아니라 16기가. 아니 뭐야, HP 이거 팔아서 뭐 남는가?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GPU, GPU 내장 그래픽이네. 에이, 여러분 GPU 내장 그래픽인데 일반 내장 그래픽, 그러니까 CPU에 달린 내장 그래픽 말고요. 아리스 Xe는 따로 달린 내장 그래픽이에요. 얘는 훨씬 더 좋습니다. 얘 정도면 그래도 옵치 정도 중하업으로 돌릴 수 있는 애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오케이 그럼 뭐 더 없겠지 싶었는데 두둥탁. 야, 얘도 2.8K 디스플레이네. 게다가 PD 충전까지 지원하네. 게다가 OLED 화면에 화면 밝기가 최대 500니트. 일반 사무용 노트북들 250니트, 300니트 이 정도거든요. 500니트 2배네. 2배. 엄청 밝아요. 그리고 무게도 고작 1.4kg에 최대 4개까지 디스플레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4개? 말이 되나? 제가 보기에 이거 곧 품절될 것 같아요. 진짜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고민 마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탑 2입니다. LG 울트라 PC 엣지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64만 7천원이고요. CPU 라이젠 5 56256. 얘 같은 경우에도 라이젠 5000번대인데 5000번대 후반에 있는데 좋은 애예요. SSD 256GB, 램 8GB, GPU 라디오 그래픽스, 무게 1.29kg. 와, 진짜 가볍다.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컴 OP 스펙을 증정합니다. PD 충전도 지원하고요. 이건 제가 지난달에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엣지, 일단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램의 사촌 동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엣지랑 그램이랑 거의 똑같은데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안에 들어간 CPU가, 그램 같은 경우에 인텔 CPU가 들어가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 라이젠 CPU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인텔 CPU보다 라이젠이 못하니까 싼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편견 버리셔야 돼요. 인텔 CPU와 라이젠 CPU 뭐 둘 다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있는 애들인데 성능으로 따지면 뭐 절대 라이젠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능 한번 바로 볼게요. 라이젠 5 5625U죠. U가 붙으면 저전력 CPU라고 H나 P가 달린 CPU들에 비해서 속도의 제한은 조금 있어요. 성능의 제한은 있지만 저전력으로 훨씬 더 오래가는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보세요. 인텔 12세대 최신 CPU죠. 1250P 얘랑 비교를 해봐도요. 보세요. 성능 차이가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전력 소모는 최대 45% 차이 나기 때문에 야, 진짜 내가 정말 고사양 작업을 한다? 그럼 당연히 P가 붙은 제품이나 H가 붙은 고성능 CPU 가야겠지만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요. 일반 그냥 사무 작업용도 그냥 가끔 포토샵, 가끔 프리미어 프로 편집 이만큼 한다면 이거 충분하죠. 훨씬 좋죠. 게다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신학기 수요로 그램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130만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반등. 야, 이제 좀 내려가겠지 사야지 하는데 쑥 올라가 버렸어. 150만원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엣지 같은 경우는 무려 64만원, 거의 반값 이상이에요. 얘도 원래 90만원대 이상으로 비쌌던 제품인데 지금 가격에 할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싼 거예요. 14인치로 화면이 작게 느낄 수 있지만 16:10 화면 비율을 가져서 세로가 넓어 문서 작업 등 생산성 있는 작업할 때 정말 좋고요. USB-C로 충전하는 PD 충전도 지원하고 1.29kg 정말 가볍고, 야 진짜 100만원 이하에서 이런 노트북이 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강추드려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거,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사실 윈도우 설치하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윈도우 설치 방법 검색하시면 제가 빰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런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그리고 표준 노트북 무게 정도 되는 다른 노트북이 있습니다. 2022년 뎁 인스피론이죠. 요것도 아래에 링크 다 나올 테니까 이 제품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성비 진짜 좋고요. 제가 2022년 가장 많이 판매한, 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은 구매를 해주신 노트북 탑 3 안에 들어가는 정말 인정받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대망의
대망의 탑 1입니다. 레노버 2021년 아이디어패드 슬림 3입니다. 가격 538,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SSD 216GB, 램 8GB, GPU 라데온 그래픽스, 무게 1.62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모델, 그래 리뷰머신 네가 맨날 추천하던 그 모델이잖아. 이거 또 가져왔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CPU가 달라요. 라이젠 5 5625U, 제가 원래 소개했던 건 5500U, 얘는 5625U로 이 각각 CPU가 나온 게 1년 차이가 나요. 1년 더 최신 제품이란 겁니다. 그런데 레노버 202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품에 들어가 있는 2021, 2022 이런 것만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CPU부터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소개해드리던 아이디어패드 슬림 3, 그거랑 똑같은 건데 CPU가 더 좋은 게 최신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작 가격이 4,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무조건 이거 사야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워낙 많이 소개했었어서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제품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5625 CPU만 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거라면 조금 어불성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작업들 다 가능합니다. 진짜로 저전력 CPU지만 정말 성능이 좋은 CPU고요. 뭐 롤, 피온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시작해서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도 문제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엔 PD 충전을 지원해요. 사실 이 PD 충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 노트북 충전기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은근 불편하거든요. 특히 대학생분들이나 출장 많으신 직장인분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얘는 그냥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차에서 충전할 수 있고 카페 가서 충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이 고작 53만원이라는 건 진짜 이건 요즘 나온 태블릿들 가격이 다 올라와서 80만원, 90만원 하는데 노트북이 심지어 영상 편집도 가능한 이런 좋은 성능의 노트북이 53만원이다? 강추드립니다. 2021 딱지가 붙었지만 최신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1월이 지나고 한 3월, 4월쯤 되면 더 최신 CPU가 탑재된 애들이 나올 텐데 걔네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구매한 노트북들이 안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3년, 4년 이상 써도 괜찮은 노트북들만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늘 영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이 없다 하시면 여러분의 최대 예산과 사용 목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맞는 노트북 찾아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